손주를 보러 간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위병소 앞에서 인간의 예의를 잃은 한 젊은 장교에게 모욕을 당했죠. 그가 몰랐던 건 제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나라를 지킨 전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병이 이렇게 모욕당했다면 그냥 참으시겠습니까? 전창호육 15. 은퇴한 지 5년 하루 일과는 단순했다. 아침마다 동네 작은 공원에서 체조를 하고 집에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했다.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를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 했다. 그의 낙은 하나였다. 한 달에 한 번 손주 민호를 보러 가는 것. 민호는 육군 모부대에서 신병으로 복무 중이었다. 우리 집안은 군인 집안이지. 내 할아버지, 내 외삼촌, 다 나라 지킨 사람들이야. 창호는 늘 그렇게 말하며 손주의 입대 소식을 자랑스럽게 떠올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겨울이 막 끝나던 3월 초 그는 깔끔하게 다린 코트를 입고 손주가 좋아하던 간식과 속옷, 양말을 챙겨 들었다. 이거면 되겠지.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도착한 군부대 정문. 위병소 앞에서 신분 확인 후 면회 신청하세요. 경비병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창호는 준비한 신분증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간인 맞습니까? 예, 손주 면회 왔습니다. 손주요? 젊은 대위 하나가 다가왔다. 가슴에는 반짝이는 계급장, 표정엔 오만함이 묻어났다. 면회 사유서에 할아버지라고 쓰셨는데 친족관계 증빙서류는요? 증빙서류요? 손주 면회인데 그게 필요합니까? 군 규정 모릅니까? 아무나 다 들여보내면 부대가 장터됩니까? 차가운 말투였다. 그의 눈빛엔 노인을 대하는 예의가 없었다. 창호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말했다. 젊은이, 나도 군 생활 30년 했네.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지. 그 순간 대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 예비역이세요?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여기 제 부대입니다. 규정은 제가 정합니다. 주변의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노인의 눈동자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요즘 세상은 군대도 인성이 먼저여야 하는데.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럼 그냥 돌아가겠네. 괜히 손주 보기 전에 기분 상하기 싫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다음부턴 서류 챙겨오세요. 대위의 말투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창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다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번호를 눌렀다. 응, 나야. 나 전창호.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 뒤로 들려온 짧은 대답. 형님? 무슨 일입니까? 그냥 좀 답답해서. 내 사단에 손주가 있는데 면회 좀 오려다 봉변을 당했네. 형님 어디십니까? 몇 분 뒤 하늘이 달라졌다. 위병소의 공기가 서늘해졌고 대대장 차량이 도착하더니 그 뒤로 검은색 세단이 줄지어 섰다. 사단장이 스타 그리고 헌병대장. 그리고 멀리서 달려오는 사스타 장군의 차량. 젊은 대위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저게 무슨... 그때 헌병이 외쳤다. 경례 준비. 전 예비역 육군 참모 차장님 도착하십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창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가 그저 손주를 보러 온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과거 수많은 장병의 존경을 받던 육군의 전설적인 장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분이 바로 내가 모시던 선배님이야. 너 방금 뭐라 했지?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다. 대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그게 변명인가? 창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됐네. 젊은 친구, 자네도 규정 지키려 한 거겠지. 다만 사람 앞에서 예의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 잊지 말게. 정문 앞엔 정막이 흘렀다. 그날 아무도 그 노인을 함부로 바라보지 못했다. 창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면회실 문을 여는 순간 손주 민호가 달려왔다. 할아버지, 정말 오셨네요.
그때 처음 그의 미소가 되살아났다. 그날 이후 부대는 완전히 술렁였다. 위병소에서 벌어진 사건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야, 어제 그 대위 장군님한테 대들었다며? 그 장군님 전역한 지 오래됐는데도 사단장이 직접 나왔다잖아. 이야 진짜 레전드다. 병사들 사이에선 전설처럼 이야기가 돌았다. 대위의 이름은 박정우. 30대 초반 ROTC 출신으로 부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임 장교였다. 규정엔 철저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엔 서툴렀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 책상 위에 앉아 있었다. 종이컵 속 커피는 식었고 창문 밖엔 초소 불빛이 흔들렸다. 머릿속엔 낮의 장면이 계속 맴돌았다. 창호의 담담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 말. 사람 앞에서 예의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 잊지 말게. 그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 팠다. 자신은 규정을 지켰을 뿐이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쓰라릴까? 정우는 가만히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 시각 사단 본부에서는 보고가 이어졌다. 사단장과 참모들이 모여 있었고 창호는 그곳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고위 장성들의 환대에도 고개를 숙였다. 내가 원한 건 징계가 아닙니다. 다만 젊은 장교가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사단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정무는 어제와 달리 고요했다. 대대장은 박정우를 불렀다. 정우 대위, 어제 일은 보고받았다. 예비역 장군님이시고 우리 군의 전설이야.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널 징계하진 않겠다고 하셨다. 대신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게. 정우는 말없이 경례를 붙였다. 그날 오후 그는 민간복 차림으로 근처 작은 찻집을 찾았다. 창호는 손주 면회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었다. 창가에 앉은 노인은 여전히 단정했다. 흰 머리카락 사이로 빛이 비치고 미소는 따뜻했다. 들어오게 박대위. 예, 장군님 아닙니다, 어르신. 정우는 어색하게 허리를 굽혔다. 그날 무례했습니다. 저는 규정만 생각했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규정은 중요하지. 하지만 그걸 대하는 태도가 사람의 품격을 만들지. 창호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었다. 자네 군 생활 오래 하고 싶은가? 네.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걸 잊지 말게. 계급이 높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누구도 남을 함부로 대해선 안 돼. 정우는 말없이 눈시울을 훔쳤다. 장군님 아니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군악대 연습 소리가 들려왔다. 창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젊었을 때도 후임에게 함부로 했던 적이 있었네. 그때 나도 혼났지. 결국 다 돌고 도는 법이야.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좋네. 다음엔 내 손주한테 잘해줘. 그 말에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정우는 병사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식당에선 함께 밥을 먹었고 행정병의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지 않았다. 괜찮다. 다음엔 조심해라. 그 한마디에 병사들은 깜짝 놀랐다. 며칠 뒤 창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손편지였다. 어르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덕분에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손주분이 제 부대에서 자랑스러운 병사로 남도록 만들겠습니다. 박정우 드림. 창호는 편지를 천천히 접으며 웃었다. 그래, 이래야 군인이지. 손주 민호가 면회 때 물었다. 할아버지, 그 대위님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많대요. 되게 달라졌다고. 그래? 다행이네. 창호는 잔잔히 웃었다. 사람은 다 실수하지.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단다. 그날 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아래서 아내의 사진 속 미소가 조금 더 환해진 듯 했다. 여보, 오늘은 좋은 날이야. 젊은 놈 하나가 다시 사람답게 살기로 했거든.
창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사람을 세우는 장군이었다. 시간이 흘러 위병소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박정우 대위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의 장면이 남아있었다. 예전엔 병사들이 그를 보면 숨죽였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인사했다. 대위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오늘도 고생 많다. 목소리엔 부드러움이 담겼다. 그의 부대는 모범 중대로 선정되었고 상급자들의 평가도 달라졌다. 하지만 세상은 늘 새로운 시험을 던진다. 어느 날 밤 초소 근무 중인 병사 한 명이 실신했다. 원인은 혹한 속과로. 그 병사는 바로 전창호의 손주 민호였다. 박정우는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다. 의무대, 지금 바로 병사 민호를 후송해. 예, 알겠습니다. 한밤중의 소동 속에서 정우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 이 바보 녀석 왜 말 안 하고 버텼어? 대위님, 제가 근무 빠지면 다른 애들이 힘들잖아요. 그 대답에 정우의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즉시 보고를 올렸다. 민호 병사 과로로 실신했습니다. 추가 근무가 과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대장은 짧게 잘랐다. 그건 내 책임이야. 근무 스케줄 관리 못한 거지. 제가요? 책임자는 내가 맞잖아. 보고서 잘 써. 차가운 말투였다.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규정상으론 내가 책임자지 하지만 이건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는 오랜만에 분노가 끓었다. 예전 같았으면 참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르게 행동하기로 했다. 그는 보고서를 쓰는 대신 직접 부대장실을 찾았다. 중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대위, 또 무슨 일이지? 이번 일 병사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근무표 자체가 과밀했고 인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개선책은 있어야 합니다. 중대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 숙였을 젊은 장교가 지금은 눈빛이 단단했다. 너 요즘 달라졌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게 이런 거였군. 사람을 지키는 게 규정보다 먼저입니다. 정우의 말은 단호했다. 며칠 뒤 부대에는 새 근무 시스템이 도입됐다. 무리한 연속 근무를 없애고 병사들의 휴식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그 결정엔 정우의 보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병사들에게도 말했다. 너희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만큼 너희 몸도 지켜야 해. 병사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식은 곧 창호에게도 전해졌다. 민호가 회복 후 면회 때 말했다. 할아버지, 대위님이요, 진짜 멋있어요. 저 대신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래. 그 친구 완전히 달라졌네. 창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박정우는 창호를 다시 찾아왔다. 어르신, 손주 녀석 다행히 잘 회복했습니다. 그래, 자네 덕분이지. 그날 말씀하신 사람 앞에 예의,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창호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리더는 성과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야. 내가 평생 배운 건 그거였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창호는 오랜만에 부대 앞 작은 산길을 걸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젊은 놈이 변했네. 아직 세상에 희망이 있구먼.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 아래서 그의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후임들을 다그치던 젊은 시절, 전쟁터의 냄새, 그리고 이제는 손주의 세대가 이어가는 나라. 세상은 변했지만 사람을 남긴다는 가치는 여전히 같았다. 며칠 뒤 박정우는 승진 명령을 받았다. 그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짧게 썼다. 모든 공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가르쳐준 한 어르신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그 보고서를 본 사단장은 미소를 지었다. 창호 장군님 제자답군. 창호에게는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다. 부대 창설 기념 행사 명예 초청자 예비역 육군 참모차장 전창호 장군. 그는 천천히 초청장을 접으며 혼잣말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 법이지.